19일 노예 해방일 준틴스데이를 맞아 뉴욕 한인회와 한인 기업들이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주지사에 출마한 탐 스와즈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 주말 플러싱 먹자골목을 방문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주가 유틸리티 요금이 체납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회성 크레딧을 지급해 체납금 지불을 돕습니다. 린다리 뉴욕시 의원이 취임 첫 해 시정부 예산안에서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을 포함해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예산이 배정됐다는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9일 노예 해방일 준틴스데이를 맞이해서 뉴욕 한인회와 한인 기업들이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알리시아 하인드맨 뉴욕주 하원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 참석해 한인기업 키스, 슈켄고, 에빈 뉴욕과 함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준틴스는 6월을 뜻하는 준과 19일을 더한 말로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을 뜻합니다. 1963년 1월 1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2년 뒤인 1865년 6월 19일 남부 연합군 소속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이날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올해는 19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0일이 대체 휴일이 됐습니다. 뉴욕 주지사에 출마한 톰 스와즈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 주말 플러싱 먹자골목을 방문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탐 스와즈 뉴욕 주지사 후보와 다이애나 레이나 부지사 후보가 18일 플러싱 머레일 역 앞에서 한인 유권자들과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날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관장은 탐 스와즈 의원과 26년을 알고 지내오면서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명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he prepared the person. 지난 26년의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그의 행보가 바로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Prepared politician. 김 관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스와즈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검증된 행정관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민주당원이며 모든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 모두와 협력하며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안전을 위해 범죄를 척결하고 주정부 내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get higher voter turnout by the people because the people are the ones that are suffering under the rising crime and the higher taxes and the troubled schools. So I'm trying to get the people engaged in my election, not the same old insiders. 탐 스와즈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롱아일랜드 글렌코브 시장을 비롯해 나소 카운티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친한파 3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이 되며 예비선거일은 28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뉴욕주가 유틸리티 요금이 체납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회성 크레딧을 지급해 체납금 지불을 돕습니다. 1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가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 1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이 체납한 유틸리티 요금 지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저소득층 가구로 주 전역 32만 7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EAP에 등록하는 가정에도 일정량의 크레딧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EAP에 등록된
가정은 크레딧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오는 8월 1일까지 각 가구의 유틸리티 업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AP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29달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249달러를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린다리 뉴욕시 의원이 취임 첫 해 시정부 예산안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을 포함해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예산이 배정됐다는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7일 온라인 아시안 미디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안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뉴욕한인 봉사센터 등 커뮤니티 지원 이니셔티브에 500만 달러, 비영어권 언어 지원에 860만 달러,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센터에 25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많은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공립교 예산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많지만 이는 팬데믹 중 투입된 연방정부 학교 지원금이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시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케이 데이케어, 서머라이징 프로그램, 영어 학습자 지원 등의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어린 자녀의 백신 접종을 바라는 수백만 부모들의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80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며 파이자와 모더나 두 가지 백신을 맞게 됩니다. 파이자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로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은 뒤 2달 이내에 3회 접종을 받게 되며 모더나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을 4주 간격으로 2번 맞게 됩니다. 제닛 앨런 연방재무장관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장관은 물가 상승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주식인 밀 생산 1, 2위 국가라서 식량 가격은 앞으로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국의 노동시장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력하다며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거듭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 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가격이 1년 새 13%나 급등해 월 페이먼트 액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CNBC는 미국 내 신차 가격이 1년 새 13.6%, 중고차 가격은 16.1% 각각 상승했으며 지난달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은 44,832달러, 중고차 평균 판매 가격은 31,350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차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금리는 5.1%로 월 평균 656달러를 70.5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금리가 8.2%로 치솟고 월 평균 546달러를 70.8개월 동안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신차 월 페이먼트 656달러는 사상 최고치이며 연방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할부금리도 다시 상승하면서 월 페이먼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켈리 블루북 등 자동차 검색 사이트에는 신차보다는 중고차, 특히 기름값 상승에 따라 연비가 좋은 차량에 대한 검색이 3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항공사가 조종사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항공 수요와 공급의 불평등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사가 조종사 등 필요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정보업체 호퍼는 올해 6월 미국 항공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25% 늘었다고 밝혔으며 준틴스 연휴 시작일인 지난 17일 항공 승객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연휴 항공 승객은 메모리얼 데이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며 항공사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예측하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감축한 인력을 늘리지 않아 항공편을 증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항공은 조종사 14,000명의 임금 인상을 약속했고 알래스카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체 조종사 양성 학교를 개교한 데 이어서 조종사 지망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저가 항공사인 피드몬드와 엠보이는 2024년 8월까지 조종사에게 한시적으로 임금을 50% 올려주고 있지만 이 같은 구인난은 내년까지 이어지고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멜린다 게츠 퀸즈 검사장이 자신의 경호원들을 이사에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4일 화요일 아침 멜린다 게츠 검사장이 자신의 경호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임시 거처인 포레스트힐 주택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물건들을 옮기도록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멜린다 게츠 검사장이 지난 2월 105만 달러의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포레스트힐에 임시로 거주하다 110만 달러에 매입한 새 주택으로 이사했으며 자신의 관용차에도 최소 4차례 이사 물건을 실어서 날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금요일에도 게츠 검사장의 경호원들이 게츠의 두 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자녀들의 등 하교에도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게츠의 이 같은 행동은 사적인 일에 뉴요커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책임만큼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새벽 러시아에서 날아온 미사일은 바로 이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9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곳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밝히려는 우크라이나 검찰의 노력은 바로 이 폐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생존자와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무기 파편을 수집해 폭격의 방향과 미사일 탄두의 종류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В вказаному провадженні близько 200 свідків, вилучено зброю, уламки зброї, яка знаходилась на місці події. 이 조사 내용을 러시아군의 전술과 배치를 파악하고 있는 군 당국과 정보기관 등에 전달해 분석하면 폭격을 한 부대와 이를 지시한 사령관까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Це не військова база, тут немає військових. Коли гинуть дитини, для нас найголовніше встановити безпосередніх осіб, хто саме це вчинив. 물론 혐의자가 특정돼도 당장은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이뤄질 국제사법 재판의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Основна і головна мета, щоб люди, які постраждали від вказаних подій, знали, що є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 중인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은 18,000여 건. 민간인 거주 시설은 물론 병원과 필수 인프라 시설들에도 폭격이 가해졌고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마다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함께 만든 집단학살 금지협약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Вчиняли вони їх без причини, тільки для того, щоб знущатися над людьми, коли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законні і обґрунтовані. 우크라이나 검찰은 러시아군 집단학살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SBS 안상우입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